특히 우리 중학교 1학기 파트는 그게 무조건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진짜 좋습니다. 블랙라벨은 난이도가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재를 푸는 사실은 시점이 있어요. 이런 게 구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일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 옆집 애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는 굉장히 비중치를 높여서 공부시키셔야 돼요. 아까 이제 유리스마님 따님이 12만 원치 책 사왔다고 하셔가지고 좀 팁을 역시 또 드리려고 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책 한 권을 반복해서 많이 풀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우리 중학교 1학기 파트는 그게 무조건 돼야 돼요. 1학기는 책값을 좀 아끼시는 게 좋다. 그 대신 다 전체적으로 푸는데 매번 똑같은 걸 풀 필요는 없죠. 네. 어떤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분류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틀리는 거 불편할 거 없어요. 분류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그럼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틀린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틀린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럼 또 틀린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좁혀 나가는 건데, 이 초반에는 빨간색으로 맞은 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틀린 것 긋지 마시고. 그러면 두 번째 맞힌 거는 파란색으로 색연필 하세요. 그러면 또 빈 게 있겠죠. 이제 그 지점만 체크해서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왜 파랑으로 채점하라고 그러냐면 눈에 들어와야 돼요. 틀린 게. 눈에 들어야 됐다. 틀린 거 파란색. 오답 위주로 공부한다. 오답 위주로. 그래서 파란 거.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인지적으로 색을 먼저 구별해요. 모양보다. 그러니까 색이 다르면 눈에 딱 들어온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고집 있으시네. 제가 그렇게 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진짜 좋습니다. 블랙라벨 어려워해도 반복 없이 선행 진도 빨리 빼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게 근데 블랙라벨로 선행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블랙라벨은 난이도가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재를 푸는 사실은 시점이 있어요. 블랙라벨 푸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원장님? 대체로는 이제 내신을 앞두고 풀어야죠. 시험 보기 전에 심화 문제를 다루려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블랙라벨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실제 고등수학과 연계되느냐 하면 연계 지점은 적어요. 적어요? 네, 고등학교에서 연계 지점의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니 왜 굳이 고등학교 거를 그렇게 푸는 것보단 사실은 고등학교 거 자체로 푸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라벨의 심화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끌어가실 건 없고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되면 그렇게 다음 단계 진행하시고, 블랙라벨 풀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그럼 블랙라벨이나 일품이나 심화서는 언제 풀게 하시는 게 좋냐면, 우리 시험 기간 앞두고 한 달 전쯤에 집중적으로 날카롭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직관을 가다듬는 시기 때 풀게 하시는 거예요. 블랙라벨 지금 샀던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쓰면 되죠. 그때 쓸까요? 그때 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멍이 완전하게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화서 해도 사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서를 완벽하게 풀어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스텝 B가 최소 90% 이상, 100% 맞으면 좋고, 그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겹잖아요. 지겨워도 해야 돼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거 나가는 것보다. 근데 아이들이 유형 연습을 중학교 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이 속도가 너무 뒤처지면 수업을 따라가는 게 버거운 지점도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아닌 다른 지역은 블랙라벨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시간이 남으면 심화서 가는 거고요. 기출 풀게 하셔야죠. 기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게 낫다 나온다고. 이거예요, 기출에서. 왜냐면 새로운 문제가 이번 교육개정안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예, 중학교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노출된 문제가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뭐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푸는 게 별로 안 좋고요. 실제 기출 푸시는 게 좋고. 지금 내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학부형들한테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유형서를 완벽하게 푸세요. 내신 대비 때도. 시간이 남으면 뭐를 푸시냐면, 학교 프린트를 먼저 풀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 프린트 있어요. 학교 프린트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 내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 학교 프린트까지 다 끝나면 그럼 이제 기출들을 풀게 하시는 거고, 기출의 경우는 시험 보기 한 3주 전에 한 2주 정도, 왜냐면 전주에는 보통 암기 과목 해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 동안 한 5개에서 6개 정도 시간 정해놓고 모의고사 형태로 풀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 쓰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정해진 시간에 풀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판사 간에 한때 경쟁이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그게 이제 요 교육개정 되면서 그 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뭐 수학의 신 이런 게 이제 처음 등장했고요. 수학의 신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목경시 파트 들어가면 아이들 풀 수도 없고 푸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네. 그게 뭐냐면 난이도 경쟁을 한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실제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고등 연계에서도 떨어져요. 특히 도형 파트 관련돼서는. 근데 난이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막 심어 놓죠. 이런 게 구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일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 옆집 애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하고 어머님들도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애는 루저 된 것 같고 네. A등급을 맞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과정에서 심화서가 효율적이냐?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아서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릴 때 강남구 몇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세네 스텝 B 정도까지 완벽하게 풀어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세네 나온다고 스텝 B 말씀드리는 정도 거고 풀어도, 어머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심화서 선택할 때는 책 이름대로 가셔도 좋지만 네. 우리 아이에게 선택권을 한번 주시면 우리 아이가 1품 풀고 싶으면 1품 풀게 하시고 그쵸. 블랙라벨 풀고 싶다면 블랙라벨 풀게 하시고 네. 근데 오답이 또 많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좀 문제가 있냐? 아니다. 얘 문제집이 원래 어려운 거야. 요 마인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혼내지 말고 네. 여태까지 혼내실 거 없으세요. 어머님들도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어디 문제집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딸을 무시하고 그래. 네네네. 그래서 전혀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죠.